새벽 5시. 김순덕 할머니는 어김없이 부엌불을 켰다. 70년 넘게 반복해온 그 시간이었다. 쌀 씻는 소리가 좁은 다용도실에서 새어나왔다. 또 4사람 몫을 차리네. 된장국에 호박을 썰고 남편이 좋아하던 꽁치 한 마리를 굽는다. 남편 춘식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4사람 몫의 밥상을 차렸다. 며느리 미영이가 부스럭거리며 내려온다. 어머니, 아침은 됐어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 말보다 먼저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주방을 스쳐 지나간다. 화면엔 부동산 앱이 켜져 있었다. 이 집 시세가 얼마나 올랐나 확인하는 중이었다. 아들 대수는 바쁘다며 늘 한 숟갈 뜨고 나가버린다. 엄마, 먼저 갈게. 아, 그리고 이번 달도 관리비 좀. 알았다, 알았어. 그렇게 할머니는 혼자 설거지를 마치고 공공근로 현장으로 향한다. 노란 조끼 위로 햇살이 내려앉고 허리엔 파스 냄새가 밴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긴 싫어서 용돈 한 푼도 손 안 벌리고 살아왔다.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 관리비 공과금 내고 나면 쥐꼬리만큼만 남는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머니는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이게 뭐였지? 상자를 열자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글씨였다. 순덕아, 이 찻잔만은 절대 팔지 마라. 우리 손자 대학 갈 때까지만. 아니다. 내가 정말 힘들 때까지만 기다려라. 이건 우리 집안 마지막 희망이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상자 안엔 낡은 찻잔 하나가 들어있었다. 색이 바른 자기 위에 정교한 용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 영감이 죽으면서도 이상한 소리를. 할머니는 무심히 찬장 깊숙이 넣어두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용포를 입은 누군가가 그 찻잔으로 차를 마시는 꿈이었다. 일주일 후 마을회관에 골동품 감정단이 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순덕이 고모 같이 가봐요. 재미로라도. 이웃 김할머니가 등을 떠밀었다. 할머니는 호기심에 그 찻잔을 들고 나갔다. 감정사 김진우 씨는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였다. 평범한 그릇들을 보며 하나하나 감정해주고 있었다. 이건 일제강점기 물건이고 이건 1970년대 도자기네요. 할머니가 찻잔을 내밀었다.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김진우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다. 손이 살짝 떨렸다. 이거 어디서 구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어디선가 주워온 것 같은데. 뭐 별거 있겠어요? 김진우는 확대경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할머니, 잠깐만요. 혹시 이 찻잔의 바닥 부분에 무슨 글자가 있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할머니가 찻잔을 뒤집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순조 18년 어용 18. 김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할머니, 이건 조선 순조 때 왕실에서 쓰이던 어용 찻잔입니다. 전국에 단 3점밖에 없는 진품이에요.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래서 얼마나 되는 건데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30억은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주저앉을 뻔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저녁 무렵 아들 대수와 며느리 미영이 부랴부랴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 진짜 30억짜리 찻잔이 있다고요? 어머니, 왜 우리랑 상의도 없이 그런 걸 들고 나가셨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우리가 몰랐으니까 다행이지. 만약 누가 훔쳐갔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셨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다봤다. 30억이면 분당 아파트도 살 수 있겠네요. 어머니, 이걸로 큰 집으로 이사가서 다 같이 살아요. 그리고 손자 대호도 유학 보내고요. 가족들이 떠들어댔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그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다. 용포를 입은 임금이 말했다. 이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니라. 이틀 후 지역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이어서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까지.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세요. 이 찻잔을 어떻게 보관하셨던 건가요? 국가에 기증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국립박물관의 최 관장이 직접 찾아왔다.
할머니, 이 찻잔을 국가에 기증해 주시면 문화재청에서 평생 연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월 300만 원씩 평생 말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엄마, 그거 좋은 것 같은데요? 300만 원이면 우리가 모셔드릴 수도 있고. 하지만 할머니는 망설였다. 할아버지가 남긴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그날 밤 할머니는 혼자 찻잔 앞에 앉았다. 촛불을 켜고 차를 우렸다. 할아버지가 즐겨 마시던 보리차였다. 영감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람이 살짝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다. 그때 할머니는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다.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대수야, 미영아. 앉아라. 엄마 결정하셨어요? 응. 기증할게. 가족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에 모두 입이 벌어졌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나는 이 집을 나갈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300만 원으로 혼자 살 거야. 너희들은 이 집에서 계속 살아. 며느리가 당황했다. 어머니, 그럼 우리 살림은 누가?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그동안 나랑 상의한 적 있었니? 밥 해달라, 빨래 해달라, 청소해달라.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었나? 순간 정막이 흘렀다. 이제 70년 넘게 남을 위해 살았으니 나머지는 나를 위해 살아볼게. 한 달 후 할머니는 남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다. 월 300만 원이면 여기서는 왕처럼 살 수 있었다. 작은 한옥을 빌려 살며 평생 꿈꿔왔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기자들, 문화 해설사들이 찾아왔다. 마을 아이들은 그녀를 찻잔 할머니라고 불렀다. 할머니, 정말 30억짜리 찻잔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 그런데 더 소중한 걸 찾았단다. 뭐요? 나 자신을 말이야.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직접 만든 찻잔으로 차를 우렸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빚은 그 찻잔이 30억짜리보다 더 예뻐 보였다. 바닷바람이 살랑거렸다. 바람결에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순덕아, 이제 당신도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그 찻잔 하나로 할머니는 마침내 김순덕이라는 자기만의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70년간의 무시와 고생은 조용히 퇴장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1년 후 할머니가 만든 도자기 작품들이 서울 인사동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전시회 제목은 늦깎이 할머니의 첫 번째 꿈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도 전시회를 보러 왔다. 어색하게 서 있는 그들을 보며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차라도 한잔 할래? 할머니가 직접 만든 찻잔에 차를 우려내왔다. 그 차 맛이 지금까지 마셔본 것 중 가장 달았다. 할머니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